네, 언론인 여러분,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추석이 정말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희망과 기대로 8천만 결의가 설레었던 그런 추석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만 냉전 시대로 되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평양 공동선언 합의를 어떻게든 왜곡하고 폄훼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NLL 무력화와 안보 무장 해제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군사 합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없애고 군사적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이 동시에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상호이행 합의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안보무장 해제라고 비판하는 비행금지 구역 확대도 우리 군의 정찰 감시 활동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인공위성 등을 활용한 대북 감시 정찰 태세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운영될 것입니다. 서해 NLL 인근의 완충 지역을 설정하는 것도 NLL 무력화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이 사실상 NLL을 인정하고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과 무력 충돌과 적대 행위를 중지하겠다는 것이 이번 합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두 차례의 군사 분쟁이 있었던 NLL 인근의 평화 수역을 조성해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바꿔나가자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완충지역 면적만을 따져 우리가 불리하다, 북한에 양보했다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충지역 내 해안포와 병력을 따지면 북한이 우리보다 5배나 많고 함정도 훨씬 많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서해 완충지역은 군사적으로도 우리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모습은 평화 번영보다 대결과 전쟁을 부추기려는 냉전적 수구 세력 그 자체입니다. 서해 완충지역을 문제 삼는 것은 또다시 NLL 논란을 불러일으켜 안보 장사를 해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12년 대선 때 14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해서 잊지도 않았던 NLL 포기 발언을 만들어냈던 행태를 또 한 번 반복하려는 것입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이 판문점 선언 비준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이미 판문점 선언 비준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정당들과 함께 공동 대응과 실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국회도 오늘부터 밀린 숙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당장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부터 매듭 짓는 것이 시급합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아직까지 채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와 법률로 정해진 청문 절차도 무시한 채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지금 비정상적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은혜 후보자에 대한 보수 야당의 반대는 악의적이기까지 합니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타당한 이유도 없습니다. 유 후보자 내정 이후 한 달 내내
무조건 낙마시키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될 게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보수 야당은 혼집 내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유 후보자 낙마를 목표로 정해놓고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으려 했던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오늘까지 채택해야 합니다. 더 이상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능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교육 행정의 공백을 더 이상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식의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청와대가 유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지난 21일 신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 긴급 의총까지 연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잘못은 저지른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서 나대는 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신재철 의원실이 30개 정부기관의 47만여 건에 달하는 행정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빼돌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 의원실은 탈취한 자료를 반환하지 않아서 정부가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고 이번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도둑질 당한 행정자료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 어떻게 야당 탄압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법 행위에 대한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압수수색이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라고 왜곡합니다. 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국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재철 의원실이 불법 탈취한 자료에는 대통령의 동선, 일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과 정부 주요 예산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제3자에 노출될 경우 예기치 않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재철 의원이 왜 돌려주지 않으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중진 의원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고 노발대발합니다. 그렇다면 국회 부의장을 지낸 중진 의원은 불법 행위를,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빠져나갈 수 있는 특권을 줘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법을 만드는 현직 국회의원이, 그것도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분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온갖 변명만 하는 행태가 개탄스럽습니다. 신재철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범죄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지 정쟁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신재철 의원실은 불법으로 빼돌린 비인가 행정 자료를 정부에 반환하고 검찰에 출두해 성실하게 조사받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불법 행위를 옹호하거나 감싸려 들지 말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